근데 최상목 특검법이 대행이 지금 통과가 돼야지 이제 좀 최상목 총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정 안정을 그렇죠.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뭐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어떤 정치적 타협을 이루고 어떤 예.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음. 빨리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남은 네. 기간에는 정말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도 빨리 국힘과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쏟을 게 아니라 우리 민생과 경제에 빨리 그렇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게 최상목 네. 대행을 보면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을 좀 맞게 써야 되는데 오히려 권한을 안 쓸 때는 뭐 자기가 권한 쓰는 모습 보이고 지금 이런 상황도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가 됐으면 네. 또 이렇게까지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까지 봤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통과를 시키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될까 봐 너무 조마조마하고요. 아니 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우리 헌법 기관에서 보면 네. 그냥 국회는 뭐 정쟁이 있고 여야가 다툼이 있지만 그 정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가 됐으면 그 통과되기 과정까지의 뭐 여야 협상이 어떻든 저쩌든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힘당 정부 여당의 대통령이라고 치지만 당원이겠습니까? 당원이 최상목 총리가 뭐 당원인 것도 아니고 국힘당에 합류한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혹시나 뭐 국힘당의 다음 주자로 자기가 뭐 꿈을 꾸고 있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관료로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 저희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뭐 최후 경고라고도 볼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의원님이 사실 이제 뭐 법률가시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광훈 씨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 저항권. 뭐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박근혜 때도 들어봤던 그런 네. 단어기도 한데 이번에 또 등장을 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뒤에서 저항해라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거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하고 있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기관의 법적 집행이 정말 부당하고 네. 그 부당함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행사하는 겁니다. 뭐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한 법 집행이 뭐가 있겠거니와 그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서 그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나가서 자기 무죄 주장하면 되죠. 1심에서 뭐 무기징역 사형 선고 받아도 네. 2심 가서 주장하면 되죠. 아하. 3심에서 대법원 가서 주장하면 되죠. 네. 그리고 이런 법 집행이 다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내란죄가 지금 발생한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당한 것입니까? 근데 네.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저항권의 역사 4.19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런 메시지가 지금 폭동을 일으킨 교사에 저는 법률적으로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상 네. 45년 이하에 해당하는 지금 범죄에 교사범에 교사범. 해당하기 때문에 빨리 수사당국은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네. 이게 또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지금에 해당도 되는데 폭처법상 어떻게 돼 있냐? 네. 수사기관이 이런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담당 경찰관과 형사는 형사가 아마 2년 이상의 징역인가 좀 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폭처법상 수사 안 하는 것도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예.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는 저희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네. 지금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수사당국에서 네.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가 이뤄질 거다. 정광훈에 대한 수사도 당연하죠. 분명히 이뤄질 정광훈과 거다. 그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아. 지금 와서 발 빼겠죠. 그렇게까지 폭력을 유도한 것은
였다라고 발을 뺄 수는 있겠지만 국민 저항권 운운한 게 그들에 대해서 네. 그 정신적으로 교사를 하고 자신감을 만들어준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다. 자,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체포 적부심도 했었고,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도 할 걸로 보이고,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이제 법직식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뭔가 어떤 권력기관이 뭘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국민저항권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거기에 선전선동되면 안 된다. 선동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네, 주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들 저희가 민주파출소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사실 면밀하게 이걸 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윤석열 지금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검찰에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한 열흘 정도 네.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기소도 검찰이 해야 되고 특검이 이제 출범이 안 되면 검찰을 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우리 국민들이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많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최근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맞아요. 검찰이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 저는 예. 매우 부적절한 그 반려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경호처 차장이 그래서 바로 경호처에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 만나고 그때 이제 자기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이런 경호처 직원들과 지금 트러블이 당연히 발생할 건데 그런 사태를 검찰이 네. 만들어놨던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저는 표하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말 봐주기 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봐주기보다는 네. 편의를 제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수사에 관해서는 봐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네. 뭐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단계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봐줬다가는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말 우리가 법으로서 검찰을 제어하고 네. 검찰이 몰락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못 봐주더라도 그 주위에 아직 숨어 있는 많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드러난 뭐 육군 그 사령관들이랑 예. 경찰서장이랑 뭐 서울 경찰청장이랑 이런 뭐 기소는 했지만 아직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피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버리더라도 주변에 아직 핵심 권력들에 대해서는 네. 좀 봐주는 그림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충분히 그려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검이 통과돼서 그런 이제 불공정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네. 저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법원 오늘 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부지법 이 폭동 피해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추산을 좀 하고 있고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크다고 하네요. 참 이거 진짜 여기 현장에 있었던 서부지법 직원들, 뭐 경찰들 얼마나 또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치권에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은 뭐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또 법률적으로 보면 요즘은 트라우마도 이제 상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 저 폭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처벌을 해야만이 제2, 제3의 저런 폭동을 막을 수 있다. 법원도 사실은 이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강하게 좀 메시지를 처음부터 계엄에 대해서 냈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마치 한 발 물러나서 뭐 우리는 철저히 판단하겠다 이 정도의 네, 메시지만 맞아요. 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처벌의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도 있고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좀 제대로 확립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또 다른 나라 미국에서 뭐 국회의사 당 습격하는 네. 일이 있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습격을 당한다. 폭동이 일어난다.
너무나 걱정이 돼요. 저는 예, 이제 예. 그래도 젊은 나이에서 우리가 진보 정권이 있었고 보수 정권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 많이 발전해 오고 있고 네. 경제도 그 와중에서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저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구나라고 보고 사실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저는 검찰 독재 그 수사부터 있다라고 봐요. 이런 가짜 뉴스의 원래 진원지가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검찰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막 가짜 뉴스로 퍼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뭐 경찰이나 선관이나 이제 경찰 독재 정권이 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무감각해졌고 음. 이런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가 정쟁의 하나로서 네. 이렇게 취급돼 왔던 풍토가 있었고 이런 이런 풍토가 사실은 저는 검찰 특수부 그들 발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 네. 수계로서 윤석열이 있었고 사실은 뭐 요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렸고 네. 거기에 저는 근본적 책임이 있고 아하. 그 검찰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도 네.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검찰에 대해서는 끝까지 뭐 어떤 수사를 지금 현재로선 잘 하든 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검찰 독재 정권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 특수부 해체와 검찰 저희는 해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해체라는 게 무슨 뭐 물리적으로 해체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대로 분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검찰 독재 권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은 뭐 내란 사태를 지금 대응하는 것에 급선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검찰의 기소권이나 이런 기소 수사권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강한 메시지는 내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지금 충분히 계속 진행하고 그렇네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도 네.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 검찰 맞습니다. 해체, 검찰 개혁을 넘은 게 검찰 해체로 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님께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시고 에스더님도 민주파출소 소장님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라고 하트도 보내주고 계시고 이렇게 앞으로의 김동아 의원님의 의정활동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긴 시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끝으로 예, 소장님 가시면서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고 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났을까 화도 많이 나실 것 같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점점점 이제 법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또 이 폭도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강한 수사기관에서 강한 이제 수사 의지를 또 표명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민주주의가 점점 안착이 되고 또 우리가 회복력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파출소 소장님 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파출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종호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동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